안녕하세요. 지독한 사람입니다. 벌써 2019년도 4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해피 뉴 이어 이렇게 새해 인사를 한 것 같은데요. 어느새 4개월이 지나고 말았습니다. 무엇을 하면서 지냈는지 저도 기억이 잘 나지 않을 정도로 빨리 지나간 시간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지난 4개월 동안 2019년을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3분의 1을 보내시고 난 다음에 지금 느끼는 감정들, 소감들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좀 바쁘게 지낸 것 같습니다. 4개월 동안 나름 일도 많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찾아보려고 바쁘게 지낸 것 같은데요. 아직은 결실은 없지만 그렇게 바쁘게 살아온 시간들이 좋은 성과로 나타나리라는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지나온 시간들이 의미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책은 작은 승리의 법칙이라는 책입니다. 현재 KBS 아나운서이자 본인 스스로는 미래 전략가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성민 작가의 책입니다. 2019년 중 4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 필요한 책이 아닌가, 읽어보시면 좋은 책이 아닌가 라는 생각에서 추천을 하게 됐습니다. 앞표지에서는 작은 승리를 쌓아 큰 성공을 이룩한다. 큰 꿈을 꾸지 마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궁금하기도 한데요. 뒷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작은 승리의 법칙. 성공을 원하면 작은 승리에 집중해야 한다. 작은 승리가 성공의 열쇠이다. 그러면서 60세 창업에서 세계적인 패스트푸드 체인 CEO가 된 사람, 아버지의 400억 원 부채를 갑자기 떠맡아서 16년 만에 갚은 사람, 그리고 18살에 전신마비가 된 뒤 50여 권의 베스트셀러를 낸 사람 등 다양한 사람들의 사례가 적혀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그 다양한 사람들의 성공의 법칙이 작은 승리들이 쌓여서 이루어진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작가는 이성민, 미래전략가, KBS 아나운서입니다. 이분의 저자 강연회를 독서 모임에서 듣게 됐었는데요. 이분이 영문학과 인문학에 2개의 박사 학위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저자 강연회 독서 모임에 참여해서 저자에게 직접 받은 사인입니다. 네. 그리고 뒤풀이 때 저자 옆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책을 읽은 것보다 저자의 이야기를 직접 들은 그 내용이 훨씬 더 감동적으로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제목에서도 나타나듯이 아주 주제는 간단 명료합니다. 큰 성공을 위해서는 작은 승리들을 쌓아야 한다. 반복적으로 작은 승리를 경험을 하고 그 작은 승리가 쌓였을 때 큰 성공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일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면 자꾸 생각도 무거워지고 마음도 무거워지고 몸도 무거워지기 때문에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오로지 첫 번째 작은 승리만 생각을 하고 첫 번째 작은 승리가 아주 중요하다. 첫 번째 작은 승리를 하지 못하면 두 번째, 세 번째 승리도 없기 때문이다. 해서 작은 승리들이 쌓여서 큰 성공을 이루는 법칙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쭉 유명 인사들, 저희들이 익히 알고 있는 유명 인사들의 사례를 들어서 작은 승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프라 윈프리의 이야기를 예로 들고 있는데요. 오프라 윈프리는 다들 잘 아시잖아요. 네. 9살 때 사촌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14살 때 미혼모가 됐는데 또 14살에 낳은 아이가 2주 만에 죽고 마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충격을 10대 중반에 산전수전 다 겪은 그런 충격들을 겪었었던 거죠. 평범한 10대 소녀가 아니었죠. 그런데 우연찮게 고등학교를 졸업한 19살에 방송국을 기웃거리다가 지역 뉴스 방송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것이 오프라 윈프리의 첫 번째 승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입담이 좋은 오프라 윈프리는 방송 중에 거침없이 속내를 드러내는 그런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지역 내 인기 스타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것이 두 번째 작은 승리가 됐고 결국 오프라의 인기는 전국적으로
이어졌고 1986년부터 2011년 5월까지 미국 CBS TV에서 오프라 윈프리 쇼를 진행했고 25년간 5,000회 미국 내 시청자만 2,200만 명에 달하는 쇼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작은 승리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 오프라 윈프리는 승승장구해서 지금은 하포 주식회사라는 1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가진 미디어 그룹의 회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오프라 윈프리가 성공하게 된 이유는 끈기를 가지고 자신의 습관을 지배했기 때문이다 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프라는 긍정적인 생각만 하는 습관을 가졌다. 부정적인 기억은 지우고 그 10대 때까지 본인이 겪었던 그 모든 사건들 또 그 이후에 발생되는 모든 부정적인 시간들 그런 기억들은 다 지우고 자신이 이룩한 작은 승리들만을 기억을 했다는 것이죠. 어떤 일을 기억하느냐 과거의 기억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가 남은 인생을 결정짓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큰 성공은 작은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만이 맞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필요한 것은 작은 승리를 기억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반복적으로 행동하면서 습관을 바로 잡는 것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성공의 원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이렇게 저의 생각을 좀 적어 봤습니다. 습관의 중요성, 매일 반복하는 루틴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생각해 보자. 오늘도 나는 습관으로 자리 잡아야 할 일을 뒤로 미뤘다. 하루쯤 그래도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렇게 허비한 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나는 그동안 많은 시간을 이미 허비했다. 허비했던 수많은 시간들이 다시 내 앞에 주어진다면 나는 또다시 그것을 허비할 것인가? 앞으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나쁜 습관에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꼭 지켜야 할 나와의 약속이다 라고 적었습니다. 저의 결심이기도 하고요. 물론 결심이 그대로 다 행동으로 이어지거나 실천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매번 작심삼일의 정신으로 결심을 하고 실행을 하다 보면 반드시 저도 작은 승리가 쌓이고 큰 성공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싸이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싸이의 이야기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분도 계실 테고 아니신 분도 계실 텐데 싸이가 강남 스타일로 세계적인 성공을 이루는 스토리도 적혀 있습니다. 작은 성공이 큰 성공을 부른다 라는 이야기는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네요. 에이브럼 링컨에 대한 이야기도 적혀 있고요. 배우 나문희 씨에 대한 사례도 적혀 있습니다. 저는 배우 나문희 씨가 출연한 I Can Speak라는 영화를 매우 감명 깊게 봤었는데요. 아마 이 영화로 아주 많은 상들을 이렇게 받으시면서 배우로서 큰 성공을 이루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배우 나문희 씨의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흔히 큰 목표가 사람을 움직인다고 말한다. 하지만 큰 목표는 짐이 된다. 의욕을 떨어뜨리고 사람을 무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큰 목표보다는 작은 실천이 중요하다. 작은 실천이 중요하다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목표는 방향이지 절대로 도달해야 할 결과가 아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힘을 빼지 말고 딱 하루, 오늘의 목표량만 완수하면 된다. 위인들의 업적은 평범한 하루하루가 쌓인 결과일 뿐이다. 위인들의 업적을 저희가 굉장히 크게 보고 있지만 실은 그렇게 큰 성공을 이룬 위인들도 하루하루의 업적이 쌓여야만 그 성공을 이룰 수 있었던 거죠. 대단한 성과는 만족한 하루가 쌓인 결과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정말 공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례들이 계속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 제가 특히 좀 더 공감을 하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도 많이 아실 텐데요. 커넬 할랜드 샌더스라고 하면 생소할지 모르지만 KFC 앞에 세워진 할아버지 인형을 이야기하면 누구든지 다 아실 겁니다. 설립자 본인의 인형을 세우는 건데요. 샌더스가 자신의 인형을 KFC 앞에 세우던 이유는 자신의 성공을 자축할 의미도 있고 그리고 감사와 성실을 다해서 고객을 맞이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분은 퇴역군인 출신인데 완전히 파산을 하셨다고 그래요. 퇴역할 당시에 나이가 62살이셨는데 인생의 앞날이 캄캄할 정도였겠죠. 그런데 이분이 자신 있었던 것은 본인의 닭 요리에 대한 자신감은 넘쳤었던 것 같습니다. 압력솥을 이용한 닭튀김 요리였는데요. 그 요리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직접 레스토랑을 열기는 부담스럽고, 그래서 이 닭튀김 요리를 프랜차이즈로 사업할 사업자를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무려 1008개의 레스토랑을 찾아갔는데 모두 다 거절을 당했다고 해요. 마지막 1009번째 고객, 피트 하몬이라는 햄버거 가게 운영자였는데 이분에게 닭 요리 한 조각당 4센트를 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KFC라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었고요. 그것이 1008번째 실패 뒤에 찾아온 작은 승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계약 이후에 KFC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왔고, 이 요리가 미국인의 사랑을 넘어서 캐나다까지 확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2018년 작년 기준으로 KFC는 119개국 2만 개 매장으로 확대됐고 23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4조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거죠. 한 개의 매장이 2만 개로 늘어났는데 창업 66년 만의 결과다. 물론 그 샌더스 창립자 이분은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1008개 매장에서 거절을 당하는 것을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고 1009번째 매장을 찾은 그 끈기로 성공을 이루셨다고 하니 그것도 62세의 나이에 참 대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실패에 굴복하지 않고 첫 번째 작은 승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도전했던 그 창립자 KFC 설립자 샌더스의 이야기가 귀감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낙관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작은 승리가 찾아온다 해서 육상선수 출신의 배우 에이미 멀린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을 소개하면서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서두에 결과를 낙관하는 것은 구체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안다라는 것이 아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규정한 뒤에 끊임없이 격려해 가는 것이다. 자신을 격려하다 보면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질 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결과에 대한 낙관은 노력하면 더 나아질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진 사람에게서는 자신감이 넘쳐난다. 현재에 충실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임이라는 분은 주연급 배우로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표지 모델로도 활동하기도 하고 여러 잡지의 표지 모델로 활동하기도 하고 다양한 광고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 명문대학교를 졸업한 육상선수, 영화배우와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에이미. 정말로 에이미는 더 바랄 것 없이 행복한 여자인데 이 에이미가 약점이 없었을까요? 육상선수 출신인 에이미는 무릎 아래가 없는 그런 장애인입니다. 종아리뼈가 없이 태어나서 태어나자마자 1세 때 무릎 아래를 절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릎 아래를 절단하고 의족을 신고 생활을 하는데 육상선수, 또 배우, 모델 일을 하고 있다니 참 대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살의 에이미는 의족을 신고 자리에서 일어나고 걸음마를 배우고 달리는 연습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작은 승리가 됐고, 학창 시절에는 청소년 리그 소프트볼 도루왕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게 두 번째 작은 승리라고 합니다. 대학 진학 후에는 전미 대학 경기협회가 주관하는 육상 경기에 참여했는데 대회 최초의 장애인 선수였고 메달은 못 땄지만 귀감이 되었다.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세 번째 작은 승리를 거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작은 승리들을 계속 이루어가면서 결국 운동선수로서 또 배우로서 모델로서 성공을 이뤘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정말 낙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낙관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작은 승리를 쌓아갔고 그런 작은 승리가 모여서 큰 성공을 이루었다라고 합니다. 낙관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작은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그 작은 승리가 쌓여야 큰 성공을 할 수 있다. 저에게
꼭 필요한 생각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은 일관되게 작은 승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큰 목표를 갖지 말아라. 작은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 작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집중하다 보면, 그래서 승리를 쌓아가다 보면 큰 성공은 반드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자 강연에서도 저자가 직접 이야기를 했는데 51대 49 법칙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51%의 무게감을 두고 즐거움과 재미를 찾아서 일을 하다 보면 100% 성공되는 날이 오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가볍게 생각을 하자. 되면 좋고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이런 마인드로 좀 가벼운 생각으로 승리들을 쌓아 나가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저자는 제안을 하더라고요. 제가 뒤풀이 시간에 저자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인생을 살면서 승리했다라고 생각한 적이 별로 없다. 그런데 이 책을 읽다 보니 나도 작은 성공들, 작은 승리들을 해왔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저자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하루 생활을 예로 들면서 하루에 우리는 약 700가지의 사소한 일들을 이루면서 산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700가지 중에 650가지 정도는 성공을 한대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는 것, 밥 먹는 것, 또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 나가서 매일 타는 버스를 정확하게 타는 것, 전철을 갈아타는 것, 옷을 갈아입는 것, 양치를 하는 것, 이런 사소한 승리들을 매일매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는 매일매일 내가 승리하고 있는 이 사실에 집중하지는 않고 그 중에 실패한 것, 약 50가지의 실패한 내용만을 내 머릿속에 담고 있기 때문에 항상 나는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좀 더 방향을 내가 승리했던 쪽, 내가 성공했던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나면 나는 항상 승리를 하는, 작은 성공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 저자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설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뭔가 해안을 주는 듯한, 깨달음을 주는 듯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아, 그래, 나도 매일 승리하는 사람이구나, 나도 그동안 계속 승리를 해왔던 사람이구나. 그런 작은 승리를 바탕으로 큰 성공을 이룰 날을 기다리면서 이 책을 여러분께 추천을 드립니다. 혹시 나는 계속 실패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 또 나는 왜 성공을 하지 못할까라고 약간 의기소침해 계신 분들은 이 책을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의 책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